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능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과도한 디지털 자극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라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명상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꾸는 소중한 씨앗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명상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놀이처럼 웃고 함께 숨을 고르면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이로 만나는 유아 선명상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명상이 놀이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놀이로 만나는 유아 선명상. 놀이와 명상, 언뜻 듣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에게 놀이는 삶 그 자체이기에 놀이와 명상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놀이가 곧 명상이고 명상이 곧 놀이로 유아의 삶에 있어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하나의 통합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 명상과 놀이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성인들이 명상과 요가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2002년부터 22년까지 20년간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명상이 2002년 7.5%에서 22년을 보면 17.3%로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성인 조사의 데이터만 결과만 보고를 해서 아동에 대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2017년 기준으로만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4세에서 17세까지의 아동들의 명상 사용률은 2012년 0.6%에서 2017년 5.4%인 800%가 증가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래프는 2019년 미국 국가건강 면접조사를 기반한 논문에서 아동의 명상 실천율이 명상 유형의 특성까지 그 연구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아이들의 부모에게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자녀의 다양한 명상 기법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목할 점은 윗바사나 혹은 선불교 명상이나 마음챙김 기반한 명상을 2012년 0.3%에서 2017년 1.6%로 4배가량이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명상의 시대적 흐름은 유아교육과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명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즉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에 필요한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의 집중력, 정서 조절 능력,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이 모든 것들이 공교롭게도 명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만 3세
즉 5살부터 11살 사이의 아동들이 스마트폰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률이 88% 이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는 미디어 이용 시간은 185.9분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2살에서 4살까지는 1시간 이내로 권고하고 있고,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여기서 보면 3배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 금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살 이전의 아이들이 미디어 노출이 57.7%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도 빠른 시기에 미디어 접촉과 노출을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뇌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2019년 존 허튼 박사의 스크린 사용과 백질 미세구조 관련성에 관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요. 뇌의 신경고속도로와도 같은 백질은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든 고등사고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뇌의 파란 영역은 뇌의 신경 연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빨간 영역은 수초의 발달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스크린 사용이 많을수록 언어와 읽기 능력 등과 같은 뇌 영역의 백질 연결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미디어 노출과 주의력 문제 간 관계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연구자인 크리스 타키스는 영유아 시기의 스크린 자극은 ADHD 진단 및 주의력 저하, 충동성이 높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은 아이들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명상이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리사 플록 박사의 4, 5세 아동을 대상으로 8주간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뇌의 변화를 검사를 했는데요. 집중력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 및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전두엽의 피질 활성화가 증가되어서 정서 조절 관련 뇌 영역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연구에서 명상이 아동의 뇌 발달과 신경 연결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의 명상 경험은 평생 가져갈 뇌의 기초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0, 5세, 즉 영유아 시기의 뇌는 가소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환경과 경험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의 방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 높은 시기에 디지털과 미디어의 과다한 노출은 어린 영유아의 뇌에는 빠른 자극은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는 도파민이 교란이 주범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즉각적이고 순간적 자극으로 다가오는 미디어를 경험하면 이 빠른 도파민에 길들여져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친구와 놀이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 활동들의 도파민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느린 것은 재미가 없어 라고 이렇게 아이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디지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함께 살아가되 자신의 마음은 지킬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잠깐 쉬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 게임을 하다가도 이제 그만하고 친구랑 놀아야지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 이것은 명상이 아이들의 조절력과 메타인지를 키우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의 뇌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명상이 그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명상의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카바친 박사의 정의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순간에 판단하지 않고 특정 대상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으로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카바친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근거로 우리의 아이들이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현대사회의 유아들에게 명상은 나를 이해하며 자기 조절력과 정서 안정, 그리고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열린 마음으로 또래를 이해하면서 긍정적 관계 성장을 위한 명상 활동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아이를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아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상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인들과 같이 정자의 자세로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게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통한, 다시 말해서 놀이를 통해서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발달에 적합한 명상 놀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명상 놀이는 명상을 놀이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 그 자체가 명상적 경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명상의 여러 방법 중에서 명상의 목적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명상이 있습니다. 호흡을 대상으로 한다면 호흡 명상이 되고 걷기를 대상으로 한다면 걷기 명상, 마찬가지로 먹기, 오감, 감사 이와 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명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상들은 유아 자신에게 시작해서 가족, 이웃, 주변 환경, 자연까지 점점점 유아로부터 바깥의 외부 세계까지 확장하여서 명상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렇게 몸을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리고 현상을 알아차리는 종류의 다양하게 유아에게 명상놀이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몸 알아차리기에서 보면 호흡 명상이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이 몸 알아차리고 느낌, 마음, 현상 알아차리기를 하는 명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호흡은 아이들에게 들숨 날숨, 숨을 들이쉬는 것은 들숨이고 내쉬는 것은 날숨이다. 이렇게 하면서 들이쉴 때는 어디로 들이쉴까? 그러면 아이들은 뭐 코로 들이셔요, 뭐 배로 들이셔요, 뭐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의 느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코가 숨을 코로 들이셨으면 내쉴 때는 어디로 나올까? 그러면 개구진 아이들은요, 뭐 엉덩이로 나와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명상은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허용하게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호흡을 무조건 숨으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숫자 세기를 통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또 인지적인 어떤 명상을 또 과도하게 하다 보면 숫자를 10까지 센다, 20까지 센다, 100까지 센다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3번, 5번 이렇게 점차적으로 유아들에게 함께 놀이로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다음은 걷기 명상, 또 걸으면서도 발바닥의 느낌이 어떤지, 또 유아들이 걸으면서 자신의 다리와 허리, 엉덩이, 팔 모든 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이면서 내가 걷고 있구나, 동작을 하는구나를 이렇게 몸 알아차기를 통한 놀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작 같은 경우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하는데 성인은 몸을 움직이면서 동작을 할 때 가장 어색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음악을 통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 나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처럼 날아볼래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표현을 하면서 놀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느낌 알아차리기 명상인데요. 여기에는 감정의 날씨를 한번 알아보는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유아들에게 오늘 우리 땡땡이의 마음은 어떤가?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맑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엄마랑 헤어져서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저는 비가 와요.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느낌 알아차리기의 명상은 오감 명상이 주된 활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소리 명상, 즉 싱잉볼을 이용하는 명상도 하는데요. 다양한 싱잉볼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그 소리가 자신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악기 소리를 눈을 감고 어떠한 악기인지 맞춰보는 거라든지 이런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또한 가장 즐거워하는 놀이는 이 먹기 명상입니다. 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차의 색깔이 어떤지, 향기는 어떤지, 어떤 색깔인지, 맛은 어떤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가지고 먹기 명상을 할 때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명상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를 가지고 이제 할 때 아이들은 아마 실험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마시멜로를 가지고 참는 걸 가지고 하는데 진짜 딸기를 가지고 눈으로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기까지 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것을 못 기다리고 먼저 빨리 먹으면 안 돼요?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꾸준하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근데 딸기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일 수도 있고 귤일 수도 있습니다. 건포도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것도 이 먹기 명상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가장 즐거워하면서 가장 빨리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알아차리기에 해당되는 명상들인데요. 여기에는 풍선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보는 활동입니다. 근래에 이제 아이들과 제가 같이 했던 이 마음 풍선 놀이에서는 7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슬픈 서운한 마음, 초등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는 마음을 풍선에 담아보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에 가면 어떤 마음일까? 뭐 설레이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하기도 해요 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또 가득 담아보는 또 그런 풍선놀이 명상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중에서는 감사 명상이 가장 아이들에게 빠르게 또 마음으로 따뜻하게 들어가는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를 한다거나 친구에 감사를 한다거나 선생님, 아니면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근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다기보다는 뭐 다양한 색종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종이를 아이들한테 줘서 거기에 글씨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 글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유아는 글을 쓰도록 해서 그것을 또 적어서 아이들과 서로 한번 발표를 해보고 또 그거를 고리를 만들어서 목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종이가 고리로 만들어서 목고리를 만들어서 또 자기가 목고리를 걸어서 집에 또 가져가기도 하고, 이럴 때 가장 아이들은 연민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현상 알아차리기 명상 중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입춘인데요. 곧 이제 봄이 오게 되면 씨앗이 자라는 과정, 나뭇잎이 변화되는 과정, 또 계절의 변화.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기차게 집중을 가지고 이제 변화의 관찰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얼음이었습니다. 얼음은 느낌을 가지고 자극을 내기도 하지만 그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물이 되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 알아차리기에 대한 명상들도 얼마든지 유아들 일상 삶에서 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놀이는 다만 어떤 교육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사찰에서도, 그리고 이 밖에 그 어느 곳에든지 유아의 일상과 연결되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선행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 주변의 인적 환경, 즉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또 성인들, 이 어른들이 먼저 명상 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좋았던 것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응용하고 적용할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아들과 그럼 이러한 선명상 놀이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와의 선명상 놀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놀이로 시작하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자신의 여러 감각들, 즉 보고, 만지고, 먹고, 냄새 맡고 등의 직접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 이러한 명상놀이는 일상을 벗어나서 어떻게 따로 이런 명상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결하여서 그리고 일상활동에서 짧은 알아차림의 순간을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질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가도 잠시 멈춰서 호흡을 한번 느껴볼까? 아, 지금 호흡이 어때? 빠른가? 아니면 느린가요? 심장 소리는 어떻게 들려? 이렇게 이와들에게 자꾸자꾸 그 알아차림의 순간을 질문으로서 느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한번 바라볼까? 하늘의 색깔이 어때? 아, 공기의 느낌은 어때? 이렇게 그 느껴지는 것들을 유아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일상생활과 그리고 일상의 활동에서 짧은 알아차림의 기회를 순간순간 갖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과 마음 태도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모든 것도 아이가 직접 활동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주도적 학습처럼 말이죠.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노는 것처럼 선명상 놀이도 아이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직접 활동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인은 가만히 관찰자로서 지원자로서 잘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개입하는 지원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선명상 놀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닻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명상놀이는 완벽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온전히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산만하고 또 울부짖어도 그 순간 지금 여기에서 아이와 함께 숨을 쉬는 것. 그것이 명상놀이의 시작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반 친구들 원장 스님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슬기반 전체 기도하는 두 손. 자, 안녕하십니까? 시작. 원장 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원장 스님이랑 저번 주에 선명상 놀이를 했어요. 어떤 선명상 놀이 했죠? 모르는데요. 그때 안 와서 몰랐구나. 또? 풍선을 가지고 했었어요. 오케이. 또? 싱잉볼 명상도 했었어요. 자, 오늘은, 팅샷. 팅샷. 어머, 슬기반 친구들 생각 주머니가 정말 크구나. 팅샷을 기억하고 있었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게 보여요? 풍선. 풍선이랑, 팅샷랑, 또, 싱잉볼. 오늘은 원장쌤이 싱잉볼 다른 모양을 가져왔어요. 싱잉볼이, 진짜 커요. 싱잉볼이 크기별로 다른 것도 있구나라고 슬기반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명상할 때 어떤 자세로 앉죠? 부처님 자세, 자기 다리 편한 자세. 자, 평소에는 손가락 엄지하고 검지를 하기도 하지만 원장쌤이 할 때는 오른손 위에 왼손. 기억하는 친구가 있었네. 자, 엄지끼리 부딪히고 배꼽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는 자, 우리 들이쉬는 숨을 쉴 때 어디로 들이쉬죠? 코로 들이쉬면 숨을 폐로 가요. 맞아요. 폐로 가요.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 우리 몸이 어디가 더 부풀어서 커지죠? 배가 커져요. 그러면 숨을 내쉴 때는 우리가 어디로 내쉬죠? 코로 내셔요. 코로 내쉬면 배가 어떤 느낌이 되죠? 다시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코로 숨을 들이쉬면 배가 부풀어지고 폐도 부풀어지고
코로 숨을 내쉬면 배가 줄어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느껴보고 알아차려 보아요. 자, 원장 선생님 따라서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쉬는 숨은 들숨. 자, 코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코로 들이쉬고 내쉬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장 스님이 팀샤를 가지고 소리를 내볼 거예요. 이 소리가 몇 번 들리는지 집중할 수 있어요.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눈을 감아보고 소리가 몇 번 나는지 들어보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숫자를 세어요. 자, 지금부터 자, 조용히 눈만 뜹니다. 몇 번 소리가 났는지 아는 친구는 손만 번쩍 들어주세요. 그렇지, 손 번쩍. 자, 그러면 손을 든 친구만 원장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8번? 7번? 6번. 6번이에요? 맞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잘 집중해 줬어요. 자, 이번에는 큰 싱잉볼. 이 친구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싱잉볼. 큰 싱잉볼이 소리가 한번 원장 선생님이 땡 칠 거예요. 땡 치면 이 소리가 시작되는 끝부터 시작해서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자기가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볼 거예요. 몇 번까지 숫자가 세어지는지 마음속으로만 세어볼 거예요. 자, 명상 자세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이제 눈을 감고 원장 선생님이 큰 싱잉볼 소리를 들려줄게요. 그때부터 하나, 둘, 셋 자신의 마음속으로 자신의 속도만큼 숫자를 세어보아요. 자, 이제 살며시 눈을 떠보아요. 자, 숫자를 마음속으로 몇 가지 셌는지 세어본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자, 손 들어본 친구 그러면 몇 번 세어봤을까? 몇 번? 19, 36, 경우는 30, 20, 예진이는 28. 말한 사람은 손 내려도 돼요. 그 다음에 형국이 11, 40까지 셌구나. 20, 59까지 셌어요. 69, 79, 30, 88일 거예요. 마지막 95, 65 이렇게 친구들이 65, 79, 30, 19 이렇게 자신만의 속도로 숫자를 세어보았어요. 자, 원장 선생님과 이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호흡도 알아차려보고 소리를 따라가면서 집중하는 알아차림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슬기반 친구들하고 어떤 시간을 가져볼까 하냐면 내 마음을 풍선에 담아보는 선명상 놀이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유치원 졸업하면 어디로 가요? 학교. 어느 학교 가요?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가요. 벌써 초등학교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요? 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하면 자신이 어느 초등학교 가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와, 형고초등학교, 경주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다 벌써 알고 있구나. 자, 초등학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은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싫은,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어떤 사람도 있어요? 유치원에 계속 있고 싶은 친구도 있구나. 원장 스님도 쓸기만 하고 계속 있고 싶어요. 자, 바로 뭐가 되고 싶어요? 2학년이 되고 싶구나.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유치원을 떠나기 싫은 슬픈 마음도 있고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 마음을 이 풍선에 가득 담아 볼 거예요. 그리고 풍선에다가 초등학교에 가는 자기를 응원하는 문구를 적을 거예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자.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친구야 사랑해 하는 말도 적을 수 있어. 친구야 고마워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해. 졸업 축하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문구를 여기다 써볼 거예요. 자,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 뛰어서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가윤이 또 예진이, 하윤이 또 소리 지르면서 나오면 안 돼요. 또 방석 밟고 나오면 안 돼. 밟으면 방석 밟지 않고 친구랑 싸우지 않고 또 자기가 파란색 안 되는데 파란색 하고 싶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서로 자기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풍선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우리 슬기반 친구들이 모두 규칙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원장 스님이 하나 더 한다면 풍선을 크게 불어서 너무 크게 불어서 날리면 안 돼. 날려지면 불편감이 있고 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기쁜 마음이 깜짝 놀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풍선을 지금부터 가져갈 건데 가져간 다음에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할 거니까 가져가고서는 자신의 무릎 앞에 원장 스님처럼 무릎 앞에 둘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풍선을 가져갈지 잠깐만 원장 스님이 바르게 앉아있는 명상자세 바르게 앉아있는 친구부터 하겠어요. 어느 친구들이 명상자세를 가장 바르게 하고 있을까? 우리 친구. 자, 이쪽 가운데로 나오세요. 자, 자기의 풍선을 가져가 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 나와요? 아니요. 자, 그다음 원장 선생님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4명 친구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었어요. 자, 요 4명 친구 일어서 자, 자신의 풍선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색깔을 가져가 주세요. 자, 그다음 우리 여기 4명 친구들 일어서 옳지. 자, 풍선을 다 가져간 친구들. 자, 풍선을 한번 잡아볼까요? 풍선을 옆으로 한번 늘려볼까? 하나, 둘. 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쫀득쫀득해요.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로로도 한번 해볼까? 세로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렁이 느낌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자, 오른손. 자, 입으로 부는 곳을 손을 한번 잡아당겨 볼 텐데 손을 잡아당겨서 놓아 볼 텐데 너무 세게 놓치면 어떻게 될까? 아파요. 자, 느낌을 알아차릴 수 하나, 둘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어떤 소리가 나요? 짝 소리가. 자, 이번에 반대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편으로 풍선의 동그란 부분을 한번 놔볼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떤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가 나. 우리는 풍선의 소리도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에 풍선을 가만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자신의 풍선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눈으로 한번 봐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이 풍선에다가 초등학교에 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담을지 풍선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싱잉볼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 풍선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을 넣으면 좋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네. 자, 풍선에다 어떤 마음을 담아볼지 이제는 말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을 풍선에 가득 담아볼 거예요. 이제 한번 후 하고 불어볼 건데 풍선이 불기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자, 원장 선생님처럼 한번 크게 한번 불어봅시다. 하나, 둘, 셋. 불어줘야지. 자, 원장 스님만큼 이만한 크기로 한번 불어볼까요? 불고, 자, 원장 스님과 같은 크기로 한번 불어볼게요. 그리고 풍선을 묶어줄 거예요. 좀 더 크게 불어주세요, 하윤아. 좀만 더 크게. 선생님 여기요. 자, 풍선을 묶어주세요 하는 친구는 오 잘했어요. 오, 자 풍선을 아니요 조금 더 크게 불어주세요. 풍선을 묶어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손을 들고 풍선을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신의 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자신을 응원하는 말을 한마디씩 써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자, 원장 선생님은 건강하고 씩씩하자라고 썼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적었는지 모든 친구한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때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풍선을 바라보면서 친구들한테 자신의 마음을 전해볼 거예요. 자, 다 쓴 친구들은 원장 선생님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씩씩하다. 원장 스님은 슬기반 친구들이 초등학교 가서 건강하고 씩씩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팅샤가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만 하고 팅샤 소리가 끊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를 우리 글 쓰는 거를 멈출 거예요. 펜을 선생님한테 주세요. 자, 이제 펜을 선생님한테 연필을 볼펜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서로 슬기반 친구들의 마음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친구가 먼저 저는 풍선에 이런 마음을 담아봤어요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얘들아? 행복하다.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행복하다. 행복하다. 초등학교 가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우리 친구가 적어줬어요. 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쪽으로. 스님 옆으로. 원장 스님 옆으로. 자, 이쪽 오세요. 자, 우리 친구는 뭐라고 적었을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다시. 우리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졸업 축하. 얘들아 축하해. 풍선 한번 흔들어 봅시다. 축하해. 자, 마지막으로 2명만 더 해볼게요. 자, 1명이에요. 자, 여기 쓰세요. 자, 뭐라고 적혔어요? 잘해서 고마워 최고야. 다음에 또 만나 적었어.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볼까? 시작. 잘했다 고마워 최고야. 다음에 또 만나자. 오, 다음에 또 만나자. 들어가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윤이. 난 그만할 것 같은데. 자, 뭐라고 적혀있는지 우리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시작. 얘들아 졸업 축하. 우리 하윤이가 얘기해볼까? 시작. 얘들아 졸업 축하. 졸업 축하해.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풍선을 자기 가슴 앞에 이렇게 딱 안아보세요. 가슴 앞에 안아보고, 자, 가만히. 자, 풍선 소리가 나지 않아. 안고 있으면 풍선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아보아요. 눈을 가만히 감아보고, 마음속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신나고 기쁘고 또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까지 가만히 자기 스스로에게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눈을 가만히 감고 풍선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
자,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씩씩하기를 바래요. 자, 원장 선생님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자, 슬기반 모든 친구들이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슬기반 모든 친구들이 슬기반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슬기반 모든 친구들 슬기반 모든 친구들 사랑해. 사랑해. 자, 풍선 꼭지를 한번 이렇게 쫙 잡아보세요. 꼭지만 잡고, 자, 무릎에 이렇게 딱 놓으세요, 원장 선생님처럼. 자, 오늘 슬기반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가는 마음을 원장 선생님이 잘 들어볼 수 있었고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도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멋진 슬기반 친구들이 되기를 원장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자, 모든 친구들, 우리 슬기반 친구들 같이 원장 선생님 마음처럼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헉, 대답이 너무 작은데? 우리 친구들도 모두 같이 친구들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풍선을 잡고 합장손 기도하는 두 손. 합장선 자, 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 시작.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슬기만 친구들 고마워, 사랑해.